네, 계속하겠습니다. 287쪽 7장 들어갑니다. 7장 제목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협회.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협회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 정도까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단어는 단순 암기입니다. 이해는 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 열심히 암기해서 어떻게 쉽게 외울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고 서로 개공들이 매물을 공개해서 서로 공유해서 같이 공동 중개해서 신속하게 거래를 하자, 거래를 완성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그래서 첫 줄에 밑줄 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 그 어디가 중요하냐면 개공 상호 간, 이 자리에 개공과 중개 의뢰인 상호 간 X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개공들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인은 가입이 안 돼요. 양가로 2번. 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 과정이 쭉 밑에 그림으로 들어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거예요. 자, 매도를 원하는 A가 우리 집을 팔고 싶어요. 자, 개공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의뢰했단 말이지. 근데 이걸 당장 살 사람이 없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자가 정보를 공개해 놨어요. 공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원하는 B가 갑을 찾아갔으면 갑은 오늘 개돈 탄 거죠. 안타깝게도 다른 개공을 찾아갔네요. 집 좀 사줘요. 당장 제가 원하는 물건이 없네. 그래서 정보망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갑이 올린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소개했어요. 소개했더니 당장 집을 보러 가재요. 그래서 개공은 갑한테 전화했죠. 여기에 클릭하면 갑의 연락처가 떠요. 지금 집 보러 간다고. 빨리 연락을 하고. 갑이 A한테 연락해요. 지금 집 보러 온대. 빨리 집에 붙어 있어. 나 마트 가야 되는데. 잔소리 말고 빨리 붙어 있어. 이제 갑이랑 같이 을이랑 B랑 집 보러 갔어요. 집 보러 갔더니 문 열자마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됐어요.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중개를 하는 거예요. 참 중개하기 쉽죠. 돈 벌기 쉬워 이렇게. 거래가 체결됐으면 이제 보통 갑 사무실에 모여. 갑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넷이 이제 원탁에 둘러앉아요. 둘러앉아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뽑아요. 예, 확인 설명서도 뽑아요. 몇 부 뽑아야 돼? 몇 부? 내부. 사람이 네 사람이잖아요. 내부를 뽑아내서 예, 이제 고수 방향에 돌려가지고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사인만 해도 돼요. 근데 개공 둘 다 뭘 해야 돼? 서명 및 날인. 공동으로 의무를 지는 거죠. 이런 이제 거래가 끝났어. 거래가 끝나면은 이 올린 물건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갑이 삭제해야 되는데, 법 조문상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래정보망 운영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실제로는 컴퓨터 접속해서 지우지만. 자, 이 과정 속에서 개공갑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완성됐을 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 이런 의무를 배워요. 이런 걸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줄 거야, 이렇게 배우죠. 또 이 거래정보망 운영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개공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개공을 차별하면 안 돼. 이런 걸 위반하면 또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형벌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단원이다. 뒷장에 보면은 주의 읽어볼게요. 주의. 맨 위에 있는 주의. 정보망을 통한 공동중개했다면 참여한 개공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추후 우리가 배우게 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공동으로 져요. 공동 의무, 공동 책임. 자, 됐습니다. 그럼 복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갑은 A로부터, 을은 B로부터 받는 거예요. 각각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복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금부터 배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는데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데요. 자, 맨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참고라고 써 있는 거는 시험이 안 나오고 제가 부연 설명을 써놓은 건데 잠깐만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이 거래정보망 운영자가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하는 일이 중개는 아니죠. 두 사람 간의 매매를 직접 도와주는 일은 아니고 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면서 개공들을 서로 연결만 해주는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망의 운영은 당연히 자유업이에요. 자유업. 자유업이니까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도 운영이 되고 지정을 받지 않아도 실제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이 유일한 지정 정보망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망 이름은 탱크21이에요. 참 이름이 저돌적이죠. 네, 이렇게 정보망이 지정된 정보망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지역별로 사설 정보망이 이용돼요. 지정이 안 된 사설 정보망을 개공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잘못 이용될 수 있냐면 이제 사설 정보망이에요. 사설 정보망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개공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 회원이 뭐 200세대, 200중개업소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아요.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은 숟가락 하나 더 디미는 거니까 우리 밥줄이 좀 줄죠. 그래서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여기 회원의 일부 정보망은 여기 우리 단체, 우리 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엄청난 가입비를 요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 회원업소를 프리미엄 주고 인수를 해야 돼. 권리금 주고. 그렇게 해야만 시켜주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이용되고 있지. 이 사설 정보망은 국장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 지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네. 이제 뭐 그들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입장은 이해되지만 근데 지정받은 정보망은 이렇게 개공을 차별하고 이렇게 되면 처벌이 되거든요. 처벌이 되니까 대부분은 이 차설 정보망을 그래서 현재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정받은 정보망은 하는 곳에밖에 없고 앞으로 지정받을 생각도 없지만 시험은 이 지정 절차가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정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자, 양거래 1번 지정권자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누구다? 국장. 국장이 정보망 설치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만 나와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맡고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개공은 등록관청이 시군구가 국장,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시군구 등록관청 개공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지정요건 당연히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첫 줄에 거기부터 밑줄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뭐냐면 이미 KT, LG, SK 이런 데서 인터넷망을 다 깔아놓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 기간통신사업자라고 그러고 이 인터넷망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휴대폰 어플 사용하고 있잖아요. 휴대폰 어플에 하는 그 사업자들이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에요. 이 부가통신사업자 되는 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단어 하나 기억해두고 2번 정보망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돼. 500명 이상 가입시켜야 돼요. 이 500명은 골고루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0명, 경기도 200명 괜찮아요? 괜찮지? 500,
2개 이상 시도 최소 30명 이상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은 480명, 경기도 20명 돼 안 돼? 안 돼. 각각 30명 이상씩. 500, 2, 30. 5, 2, 30개. 외워봐요. 시작. 5, 2, 30개. 열심히 외워요. 시작. 5, 2, 30개. 500, 2, 30. 계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가, 등산.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갑니다. 5, 2, 30개. 아삭, 아삭. 자, 같이 외워봐요. 시작. 5, 2, 30개. 아삭, 아삭. 자, 외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2개 이상의 뭐라고요? 시도라고,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예요. 2개 이상의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군구 아니라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이상씩. 자, 동그라미 3번.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를 해라고. 정보처리기사 직원 1명 이상 두라는 얘기예요.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기능사가 아니야. 기사. 우리가 기사하면 떠오르는 건 저 중세시대의 말탄 기사가 떠오르죠. 요즘에 뉴스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 말이. 자, 중세대 말탄 기사가 말 위에 기사 한 명이 앉아 있다 이렇게 상상하세요. 상상하고. 자, 그 기사 뒷자리는 누가 앉아 있다? 밑에 공인중개사 언니가 앉아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 언니가 몇 명? 1명 이상 앉아 있는. 1명만 앉으면 돼. 언니가 둘 타면 오빠는 1명인데, 싸우죠. 야, 이년아, 우리 오빠야. 이렇게 싸우니까.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시작.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이렇게 외워요. 빨리 시작.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몇 명씩? 1명씩. 4번은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타면 안 돼요. 개공이 아니라는 거 다 메모해 두셔야 돼. 기사 오빠 1명, 중개사 언니 1명. 개공 아니에요. 개공 아닙니다. 시집 안 간 언니가 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감히 오빠 뒤에 어디 아가씨가 타야지. 좋아요? 기사 오빠 1명, 중개사 언니 1명. 자, 그리고 5번. 정보망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툭 하면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벅대고. 그래서 국장이, 밑줄칩니다.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 성능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국장이 정해줘. 국장이. 컴퓨터 됐다 줘야 되겠죠? 최소한 3860 돼야 되겠지? 좋아요. 지정 요건 눈에 다 익혀놔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 5, 2, 30개. 아삭, 아삭.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1명씩 컴퓨터 됐다 좋은 거 국장.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지정을 신청합니다. 양으로 3번 제가 필요한 데 읽을게요.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자는요. 당연히 지정 신청서 있겠지. 이거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 국장에게 제출해라. 당연히 국장이 누가 되겠어요. 이때 국토부 장관은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요. 신청일이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주의를 먼저 보십시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7가지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겸업 제한 받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지정 요건을 갖춘 일반 법인, 일반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 회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외국인, 외국 법인도 다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의 있는 건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안 낸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이건 늘 안 냈잖아요. 예전에도. 컴퓨터로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박스에 들어있는 게 제출 서류인데 저 위에 있던 요건 5가지를 그대로 내. 5개. 그대로 냅니다. 1, 1, 2, 2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아까 방통위에 신고하라 했잖아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그리고 2번. 개공을 500명 이상 가입시키려 했잖아요. 500명 이상 가입시켰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50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거기요. 첫 줄 끝에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 내야 돼.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가 있다고 서식 있어요. 여기에 그 개공들의 등록증 사본까지 붙여서 내야 돼. 등록증 사본은 별표. 등록증 사본. 이 500명이 다 누구 해야 돼?
전부 다 개공이어야 되니까 등록증 사본을 내야지. 원본도 아니야. 원본이라고 내기도 해. 엄청 치사해요. 자, 그러니까 정보반 가입용 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붙인 종이를 몇 장 이상 내라? 500장 이상 내라는 얘기야. 이거를 500부 이상 내라. 그 다음에 3번, 4번 기사오빠 자격증 사본, 중개사언니도 자격증 사본이고 여기도 자격증 원본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근데 4번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이 중요한 게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은 우리가 과거에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등록 신청할 때 냈어, 안 냈어? 등록 신청할 때 안 냈지? 자, 등록 한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거 냈다, 안 냈다? 안 냈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고용 신고할 때 냈다, 안 냈다? 다 안 냈어. 이게 등록 한청이 다 안 내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만 내요. 이때만 냅니다. 이때는 국장한테 내잖아. 국장. 여기는 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는 안 내고 국장한테는 냅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자격사본이 들어간다. 이 책이 딱 4번 나오는데 여기만 냅니다. 여기만. 국장한테는 내야 돼. 국장이 거꾸로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진 않아요. 자존심이 있지. 국장이. 에? 네가 내야지. 자, 그리고 5번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내라. 여러분 뒤에 있다가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주된 컴퓨터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OX? X? 아니, 가입한 개공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500명 개공을 만나가지고 야, 네 컴퓨터 부팅해봐 봐봐. 아유 컴퓨터야 버벅대고 썩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군데군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짚어드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자,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하고 이제 같이 왔다 갔다 보세요. 지정 절차 가운데 그림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 왔다 갔다 같이 보세요. 자, 왼쪽 페이지 맨 위에 국장은 지정 신청을 받았어. 신청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거래노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저 끝에 지정대장이 적고 지정서 교부. 지정서 교부까지 며칠? 30일. 30자 2번 나왔네. 아까 5, 2, 30개 아삭아삭. 여기는 30일.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 됐고 밑에 지정대장은 참고하세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규정 갑니다. 이제 지정을 받았으면은요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고 정보망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정보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운영규정이겠지. 첫 줄 중요합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통째로 외워야 돼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걸 통째로 외워야 돼요. 자, 받아쓰기 해보세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OX 당연히 틀려요.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걸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국장 승인. 승인이란 글자까지 처음 나왔어 오늘. 승인이란 글자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국장 승인. 이어서 이런 말도 있네.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저 위에 있는 30일하고 밑에 3개월하고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해보면 3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줘라. 기다리다 못 빠지겠네요. 30일 여기는 3개월. 저 밑에
제목을 보면 운영 규정에 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운영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보통 맞는 지문으로 한 지문 정도를 아주 가끔 나와요.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번 개공이 정보망에 등록하는 절차. 두 번째 자료를 제공하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3번에 한번 실어놨어요. 3번만 체크하세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이런 게 운영 규정이라고요. 양가로 6번. 그럼 이제 정보망을 운영하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돼. 지정받은 날부터.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지정 절차 끝. 저 밑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공의 의무를 봅니다. 저 밑에 누구의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동그라미 1번. 자,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게 개공으로부터 이것만 주시면 돼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라.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X. 뒷장 갑니다.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개공으로부터 R자 동그라미 개공으로부터 R에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선으로 딱 끊으세요. 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차자, 차별해서 차. 이걸 우리는 얼차라고 외워요. 얼차. 두 문장이니까 뭐 여러분 뭐 시험 문장 법조문에 뭐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와요. 하나만. 절대 두 개 다 내지 않아요.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똑같이 해봐요. 음정까지. 자, 다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유일한 형벌. 이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유일한 형벌 대상이 됩니다. 차. 잘 외워야 됩니다. 이거. 차. 자, 이게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 저 밑에 이제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공이 등장하잖아요. 개공의 의무가. 첫 번째, 정보망에 중개된 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정보망에 이 말 빼고 낼 때도 많아요. 중개된 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자로 외웁니다.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또 2번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된 상물의 거래가 완성됐어. 어떻게? 쥐치 없이 이를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G. 정하고 G.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 사실은 쥐치 없이 통보해야 돼. 그래서 위반하면 업무정지.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 사실은 쥐치 없이 통보해야 되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기준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주는데 국토부령에는 실제 6개월 안에인데 이 사유는 몇 개월 저라 이 사유는 몇 개월 저라 정해져 있는데 이게 6자 3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행정처분 가서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웁니다. 일단 지금은 업무정지 쪽이라는 거. 정보망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완성되면 쥐치 없이 정보사업에 통보해야 돼. 쥐치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네. 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 갑니다. 당연히 이건 누가 때려요? 당연히 국장이 때리죠. 국토부 장관은 정보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하면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이게 행정처분은요.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취소해야 한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지정 취소 사인을 이렇게 외웁니다. 자, 박스 왼쪽에다가 쓰세요. 1, 2, 3, 4, 5 이렇게 쓰세요. 은 여기 약간 여백을 남겨두고 쓰세요. 약간 여백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쓰세요. 은, 차, 해, 일 이렇게 외웁니다. 은, 차, 해, 일 같이 해보죠. 시작. 은, 차, 해, 일. 자, 거가 뭡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거짓 부정하게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3-4 이러면 틀려요. 형벌은 없어요. 형벌 없고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형벌 3-3이라 틀리게 낼 때도 있어요. 자, 운은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네. 또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아까 우리 운영규정 배웠죠. 3가지가 있어.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 변경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 위반했다. 이 운영규정 쪽을 위반하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포함돼요. 이게.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우리가. 차는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러면 형벌 지정 취소에 1-1까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까지. 해는 사망, 해산. 개인 거래동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동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일은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방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은, 차, 해, 일. 이 전체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지문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올라가면요. 취소라는 걸 하기 전에는 항상 청문하게 돼 있어. 청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 공부할 텐데 거기에 이제 지정 취소하기 전에도 청문하게 돼 있어. 취소 처분 전에 항상 청문하게 돼 있는데 지정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틀리게 되진 않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5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청문하지 않아요. 청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망, 해산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는 않는다.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한 과정을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청문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아가셨는지, 그 회사는 왜 망했는지 이런 건 청문하지 않는다고요. 자, 벌칙은 참고하세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일부 들어있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거래정보사업자 한 문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서 이제 협회 들어갑니다. 협회는 이번 시간에 일부 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협회는 총 2문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이 꽤 많아요. 뒷장 넘길게요. 294 본문 들어가서 열심히 색칠하고 메모하고 이러면 됩니다. 설립 목적 들어갈게요. 설립 목적. 거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밑줄 치지 마세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부칙상 개공 포함. 여기까지는 법인은 빼고 그 개인인 개공들이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즉 개인 개공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냥. 자, 성격의 1번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협회도 모여서 만든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2번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개공들을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사단법인이라 하죠. 그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사단법인이에요. 3번이 중요하겠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비영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민법 자리에 상법 X, 상법 X. 사단법인 자리에는 2번이나 틀리 나왔어요. 사단법인, 그 자리에 재단법인 OX,
최순실이 재단법인 X입니다. X.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OX, X. 네. 민법 중 사단법인의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고 반가로 2번에 들어있는 문장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읽고만 갈게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의무 설립주의. 그 다음 여러 개의 협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현재 협회가 2개예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옛날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였는데 없어졌을 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대한이라고 했더라고. 세대한. 세대한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네. 자, 그리고 개공들은 협회에 가입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설립 절차. 꽤 중요한 거 보죠. 설립 절차가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설립 절차는 몇 단계요? 4단계. 제목들을 쭉 보시면은요. 제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정관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정관을 작성하라.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 다음에 국장의 설립인가. 국장의 설립인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자, 이렇게 설립 절차는 몇 단계? 4단계. 각각 다 몇 글자? 다 4글자. 같이 읽어보죠.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자꾸 발음을 해야 돼. 발음을 해야 쉽게 외워져요. 같이 해봐요. 시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그렇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실제 법조문 읽어볼게요. 설립 절차 밑에 들어있는 세 줄 읽어볼게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조문이에요. 이거를 풀어 쓴 거예요. 자, 그럼 정관 작성 가보죠. 정관 작성.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되어 정관을 작성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자, 300명 발기인 정관 작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5.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5. 정관 작성 몇 명? 300명. 개공 300명이 일단 필요하다. 자, 오른쪽 갑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창립총회는 몇 명이 필요하다? 600명. 아까보다 많아야죠. 300명보다 많아야죠. 300명이 한 명씩 더 데려가야 돼요. 딱 2배입니다. 2배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창립총회는 또 골고루 와야 된다네.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를 해라. 600명은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도, 특별자치도 여기는 20명 이상이 와라. 자, 그럼 숫자를 외우겠습니다. 숫자 외우겠어요. 300, 정, 600, 창, 600은 120. 자, 저처럼 발음해봐요. 300정, 600창, 600, 120.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다시요.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제가 문제 내볼게요. 창립총회에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에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5.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뺏어낸단 말이에요. 300정, 600창, 600, 120. 좋아요. 설립인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 자리에 별표, 인가. 인가 자리에 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X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허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허가가 한 번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인가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설립인가, 국장의 설립인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설립인가 밑에 주의 서 있죠. 설립 허가가 아니라고. 설립인가.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쉽게 푸는 방법은요. 무슨 서류, 무슨 증표, 어떤 서식 이런 거 뜨잖아요. 무조건 국토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에 뭐 어떤 서류나 증표나 서식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뜨면 앞으로 항상 뭘로 풀어라? 국토부령으로 풀어라. 어떤 서류, 증표, 어떤 뭐 서식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자, 그리고 저 밑에 설립 등기. 협회는 국장이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협회는 법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주의, 문장 좀 주의하세요. 주의 제가 아예 시험 지문처럼 넣었는데 풀어볼게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좀 가다 말았잖아요.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다가 말아서 틀리기도 한다고. 4단계. 자, 외울 게 많았네. 300 청, 600 창, 600은 120. 설립 인가.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넘겨봅니다. 협회 구성. 협회 구성인데 밑에 주된 사무소는 지금부터 4년 전에 법조문은요. 주된 사무소는 꼭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고요. 지금은 시험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폐지된 이유는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지부지회 총회 이쪽이 중요합니다. 지부지회는 별표 3개, 총회는 별표 2개. 1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일단 지부와 지회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지부가 더 크잖아요. 지부가. 지부, 지회가 바뀌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시도에는 지부 이렇게 우악스럽게 발음하고 시군구는 지회 이렇게 예쁘게 발음해봐요. 같이 해봐요. 시작.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라고 잘 나옵니다.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협회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OX. O. 시도잖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O. 각 시도 전부 다 시도의 지부를 다 둘 수 있다. 협회는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시 빼고 또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바뀌면 안 되고 두어야 한다. 다 틀리고 두어야 한다라고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됐어요. 두어야 한다. 틀립니다.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란 단어까지. 자,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시군구니까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있죠 지금.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시군구니까 등록한청에 신고해라 이거지. 바뀌면 안 되고. 좀 이따 이 부분 다시 볼 텐데요. 오른쪽 맨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다루겠습니다. 총회 가보죠. 총회. 이 총회 그 문장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한 10년 범위로 하면은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문장을 많이 내대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가 뜨잖아요.
지체 없이 보고. 외우세요. 시작. 지체 없이 보고. 총회가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체 없이 여기를 10일 x 15일 그래서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총회가 뜨면 지체 없이 보고. 국장이 호가합니다. 지체 없이 보고. 협회 구성 봤습니다. 예쁘게 구성했고요. 자, 오른쪽에 협회 업무 가보죠. 협회 업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협회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에 7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4개 묶어보세요. 4개 묶어보시고 이게 한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문인데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이거 외워지겠어 이런 거? 안 외워지.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잖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풀으면 돼요. 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느낌 어때요? 짠하죠? 짠하면 O예요. O. 자, 2번.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어때요? 뭉클하죠? 막 뭉클해. 5.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어때요? 가슴이 벅차요. 5. 회원의 윤리현장 진행과 실천에 관한 업무. 이야, 쓰러질 것 같죠? 5. 이게 읽었는데 짠하고 뭉클하고 벅차고 막 감동적이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 뭐? 5. 그래서 4가지를 묶었죠? 묶어서 뭐라고 쓰느냐? 짠한 일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짠한 일. 이렇게 가슴이 짠하면 뭐야? 5 이렇게 풀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 지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 연장 재량과 실천에 관한 업무. 이렇게 코끝이 찡하면 5. 자, 5번 잘 밑줄 치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면 5. 이건 가끔 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보통 이제 거래정보방 사업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거래정보방 사업을 말하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공제사업, 협회가 공제사업 할 수 있는 거 알죠? 우리 협회 공제 가입하잖아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며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도 익혀두세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회원 간의 상호부조야. 비영리 사업이며. 다음 양거를 2번에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페이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페이지 317쪽이라고 쓰면 돼요. 317과 318쪽에 걸쳐 있는 내용을 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297쪽에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317과 318이 있는 내용이다. 협회는 박스 안에 있는 2가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직무교육 업무, 그 다음에 자격시험 시행의 업무. 이 2가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 단원 가서 다시 배웁니다. 자, 4절 협회 지도감독 4번. 지도감독은 시험이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걸 감독상 명령 또는 지도감독 이렇게 불러요. 지도감독 또는 감독상 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첫 줄이 중요해요. 국장은 협회와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이만큼.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해서 누가 감독을 한다? 국장이 감독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라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감독상 명령이라 하고요.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주의 보세요. 주의. 시도지사가 지부를 감독한다. X. 등록한청이 지회를 감독한다. 이러면 X예요. 협회 지부 지회는 오로지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 그럼 다시 왼쪽 페이지 보면은 아까 왼쪽에서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한청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정작 시도지사가 지부에게, 시군구 등록한청이 지회에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신고하는지도 모르겠어. 신고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지부를 두었으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한청에 신고하는데 정작 시도지사가 지부에게, 등록한청이 지회에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왜 신고하는 거야? 몰라. 그 부분을 조심할 부분이다.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 국장만 한다. 국장만. 자, 넘겨보세요. 증표 제시. 밑줄 치세요.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지워버린다 제가. 증표, 서류, 서식 이런 것 때문에 다 버렸어요? 국토부령.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라. 이 문장 그대로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라는 것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위반시 제재 보이는데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자는 한마디로 이제 개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요. 협회가 받는 제재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있어요. 협회가 500만 원의 과태료 받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쭉 이제 배우실 건데 협회가 받는 건 500만 원의 과태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제사업을 배워요. 지금 공제사업이 298부터 304까지 양이 많아요. 공제사업이 별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쪽이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을 보고 그 다음에 8장 공부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협회에 이어집니다.